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9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11월 달에 또 나온 겁니다. 11월 말일이죠. 방금 나왔는데 제가 외부에 있어서 어쨌든 좀 속성으로 좀 한번 보고, 중요한 정보들은 여러분께 어쨌든 가장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짧게 OECD가 현재 세계 경제를 또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다소 드라이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짧게만 전달해 드리지만 아마도 내일 PC 발표가 있잖아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지를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ECD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전망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전망치가 3.0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종전에 9월 달에 봤을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전망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 전망이 2.7%였는데 역시 2.7%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 세계 경제 부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이게 9월 달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망이 올해가 3.0, 내년이 2.7 이렇게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더 안 좋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근데 올해 성장률을 3.0이 아니라 2.9로 하향 조정한 것이고요. 내년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 증가율을 계산할 때 전년과 올해의 GDP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GDP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줄어든다. 그런데 그 GDP 증가율이 2.7%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24년 GDP 규모도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24년의 GDP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23년 GDP만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든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24년 성장률은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성장률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다라는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지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그대로, 그러니까 올해를 하향 조정했는데 내년 경제에 대한 뷰가 똑같다면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경제 통계라는 관점에서.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경제, 내년 경제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다라고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저는 관찰할 때 주로 아시겠지만 IMF의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IMF의 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한다면 어쨌든 IMF도 올해 성장률이 3.0, 내년 성장률이 2.9%로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2020년 제가 정말 1000번도 넘게 강조하지만 2020년 경제가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고 V자 충격, 그리고 23년, 24년은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IMF 경제 전망 보고서랑 같이 믹스해서 설명드리면 더 명확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런 성장률의 의미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역시 누차 강조하지만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나름 오일 쇼크 충격, 그리고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또 팬데믹 경제 위기. 근데 사실 IMF 외환 위기는 아시아 외환 위기였고 아시아 외환 위기였다 하더라도 이거를 굳이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나 할 만큼의 경제예요.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에 좀 큰 V자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그 수준을 제외해 놓고 보면 24년 성장률이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24년은 23년보다도 더 낮죠. 그러니까 이것은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정의하시면 적합할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는 올해 경제보다 더 안 좋다. 이게 핵심이고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점선이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그걸 밑도는 구간이면 경기 둔화, 3.0%도 안 되면 경기 침체. 요 정도로 가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장 쉬운 접근 방법 경기 침체임을 해석하는 것. 그런 면에서 23년, 24년 L자로 꺼져 가니까 경기 침체 맞고요. 안 좋은 경제인 거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계 경제가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고 또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만 해도 1.5%로 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1.4%로 또 한 번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국면에서 23년 지금 이 경제가 나름의 바닥을 찍고 이제 24년을 회복되는 구간으로 전개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24년 전망치가 기존에 2.1%였는데 24년 전망치가 2.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을 보면 어쨌든 23년보다 24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상향 조정한 것까지 보면 사실 0.1% 하향 조정할 때 올해 경제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할 때 자동적으로 24년 성장률은 0.1%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증가율이니까 24년 GDP가 100이고 23년 GDP가 뭐 예를 들어서 90이다. 90에서 100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GDP가. 이게 2.1% 증가하는 거라고 그냥 제가 숫자 계산을 잘 못 하겠네요. 바로. 어쨌든 그렇게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연도 90에서 100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90이 아닌 80으로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면 이게 유지되는 한 24년 GDP가 유지되는 한 증가율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늘어난다 이렇게 수정 전망한 것을 보면 그래도 24년 경제가 좀 회복되는 국면이다라고 어쨌든 OECD는 전망을 한 겁니다. 그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 전망을 할게요. 워낙 23년, 24년 경제의 숙제가 물가이니까 물가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또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23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가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상향 조정되죠. 유지되거나 상향 조정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고물가 상황이 생각보다 더 스티키하게 오래 지속된다라는 전망인 거예요. 그리고 24년 전망치도 어때요? 2.7%로 종전 전망보다 상향 조정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고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된다. 그러니까 2.7%라고 한다면 연간 물가를 기준으로 24년 연내에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근데 25년이 2.0이라고 한다면 24년 월별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점차 잡힐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어쨌든 상향 조정했으니까 고물가 기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 가는데 어쨌든 23년 고물가에서 24년 물가 체제로 조금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나름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역시 자료를 보시면 이게 분기별 물가 상승률 추세입니다. OECD가 전망한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국들의
분기변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진 않아요. 우리 한국조차도 2%를 밑돌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대략 3, 4분기 때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3,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에는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여러 가지 권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growth is weak.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 경제의 그 회복되는 정도, 성장 속도가 매우 취약하다. 한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but 그 회복의 어떤 사인, 회복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을 줄 만한 그런 사인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보다는 내년 경제가 뭐 정말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사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export 수출이 recover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DP 그로스는 그냥 그대로인데 수출 증감률은 그래도 다소 계속 마이너스만 기록하다가 회복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거고요. 또 물가라는 면에서는 물가가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떨어지고 있다. 근원 물가죠. 빨간색. 근원 물가가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but remains above target.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한 채 움직이고 있다. 이게 커멘트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사인이 있는데 뭐가 회복의 사인이다? 바로 수출이라는 거죠. 이 오른쪽 페이퍼를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그 밖에 다른 나라, 미국 그 밖에 OECD 국가들에 걸쳐서 각 국별로 한 두 페이지 정도로 그 나라 경제 상황을 나름 OECD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권고의 메시지 어떻게 통화 정책 하세요, 어떻게 재정 정책 하세요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보시면 23년 성장률이 1.4, 내년 24년이 2.3%로 회복되지만 다시 25년에는 꼬꾸라진다. 결과적으로 24년 성장률은 기저효과인 거죠. 23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 그래도 어쨌든 23년보다는 낫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뭐 때문에 나아질까? 소비가 더 부진해져요, 내년은. 소비 증가율이 축소돼요. 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외식 소비도 아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안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두드러지게 회복되는 게 뭐예요? 예, 수출입니다. 올해가 2.3% 증가하는데 내년은 그래도 4.0%나 증가한다. 결국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건 뭐다? 예, 수출이다. 그리고 그 수출이 견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국면이니까 한국 경제는 뭐를 해라? Monetary policy remains tight.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24년 연말 정도에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전망까지 제공을 했고요. 이게 fiscal policy 이런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약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재정을 너무 강하게 집행하거나 확장적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 왜?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성장이 나름 리바운드, 바닥을 찍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망에 대한 기대가 수출인데 우리 경제가 올해가 유독 안 좋았기 때문에 리바운드 하는 것도 있다라는 해석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여전히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 중요한 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제 채널에서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리면서 가계부채 문제, 기업부채 문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합니다. 자, 끝으로 24년 경제 전망,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이 책을 또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또 이 책을 통해서 좀 쉽게 이런 세계 주요 국제기구의 스탠스나 2024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재테크 관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즉시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